지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어떤 공유기에 와이파이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이버 앱을 여시고 내 IP라고 쳐보세요. 같은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역시 네이버 앱을 열고 내 IP라고 쳐보세요. 둘의 IP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람 부르면 돈 들잖아.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세상에 컴퓨터가 딱 두 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두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선 통신 경로가 필요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주소나 뭐 그런 게 필요 없겠죠. 받을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죠. 5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경로도 이와 같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얘한테 보내기 위해서 구분을 해야죠, 서로.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에 주소가 필요하겠네요. 실제의 구성은 이와 같이 모두를 서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조금 더 간편할 겁니다. 중앙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여기서 여기로 보낼 때도 이 장치를 거쳐서 가면 편하겠죠. 선로의 경로도 5개만 놓으면 될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돼 있죠. 서로 연결할 때 뭐 이렇게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에 어떤 다른 장비를 두어서 이런 식으로 뭐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죠. 장비에 물리고 그 장비가 다른 네트워크로 가고 장비와 장비끼리도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아주 큰 지역으로 확장되면 그게 바로 인터넷인 거죠. 이 컴퓨터로 통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로를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다양한 경로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로를 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는 이 장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통신상의 어떤 경로를 길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길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로드도 있지만 루트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취업 루트, 마약 루트, 좋은 루트는 아닌데 아무튼 루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루트를 찾아가는 행위를 라우트라고 해요. 라우트. 이거죠. 라우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기라고 하죠. 라우터보다는 공유기가 조금 더 잘 지은 이름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IP. 이거는 주소예요. IP는 통신을 위해 모든 단말기, 여기서 단말기는 뭐 스마트폰, 또 컴퓨터, 프린터, 뭐 등등등등 이 모든 아이들은 각각 주소가 있습니다. IP가 부여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함정, 허브는 IP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허브는 자체 IP가 없습니다. 공유기는 IP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뎀은 IP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IP는 단말기와 공유기에만 부여됩니다. 물론 허브 중에선 IP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IP는 단말기와 공유기에만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특히 그 공유기가 IP타임의 제품이라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시고 주소창에 192.168.0.1이라고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IP타임 접속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I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IP는 4바이트 주소 체계다. 주소라는 건 알겠는데 4바이트는 뭐냐? 점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가 1바이트씩, 1바이트씩이라는 거예요. 바이트는 뭐냐? 8비트죠. 1바이트는 8비트다. 비트라는 게 0, 1 이게 비트잖아요. 그래서 8비트는 비트가 8개. 이건 숫자 이진수인데 가장 낮은 숫자가 얘겠네요. 제일 높은 숫자는 모두 다 1로 채웠을 때, 그래서
0에서 255, 토탈 256이죠. 다시 말해 이 한 자리 한 자리는 0부터 255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372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한 IP의 숫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6의 4승이고 이만큼의 숫자, 대략 이만큼의 IP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지구상의 인간들의 숫자가 벌써 얼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용하고 있는 IP가 지금 몇 개나 될까요? 우선 스마트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미 이 IP는 모자랍니다. 거기다가 이 모두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 IP 역시도 미국 애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빼놨다고.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 기준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미국 어디 국방부에서 쓴다, 어디서 쓴다, 어디서 쓴다. 이렇게 다 빼놓고 나머지 몇 개 안 되는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겠어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 유동 IP라는 걸 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IP를 쓸 때 사실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24시간 물려있지 않아요. 대부분 논단 말이에요. 놀 때는 그 IP를 안 쓰는 겁니다. 다른 데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P를 계속 돌려가면서 쓰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해결책이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할 내용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사설 IP를 허용하자. 이런 겁니다. 이때 KT로부터 인터넷 회선을 받아서 모뎀에서는 뭘 준다 그랬어요? 이 IP는 어떤 IP라고요? 공인 IP. 이 공인 IP를 받아서 이 공유기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설 IP를 만들어서 각 단말기에 뿌려줍니다. 인트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IP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똑같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인 IP였던 거예요. 이때 이 공유기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공인 IP는 뭐가 되나요? 공유기의 바깥에서 오는 IP입니다. 그래서 외부 IP입니다. 공인 IP와 외부 IP가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주소가 뭐라고요? 서대문구 연희동 53-7번지라 그랬어요. 53-7번지를 받아서 햇님반, 꽃님반, 그리고 달님반으로 이렇게 사설 IP를 뿌려주는 겁니다. 공유기 입장에서 바깥으로부터 받는 IP를 외부 IP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서 뿌려주는 사설 IP를 내부 IP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내부 IP는 공유기의 주소입니다. 이런 거죠. 53-7번지에서 받아서 햇님반, 꽃님반, 달님반으로 뿌려준다 그랬잖아요. 뿌려주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뿌려주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교무실이라고 합시다. 교무실의 주소가 바로 내부 IP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공유기도 IP가 있다. 그리고 그 공유기의 IP는 대부분 제조사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192.168.0.1 이게 바로 이 공유기 IP타임 공유기인데 IP타임 공유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사셔서 특별하게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기본 내부 IP가 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쳤을 때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공유기는 외부 IP를 받아서 이 사설 IP로 뿌려주는 기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PC들이나 스마트폰에서 외부 네트워크망, 뭐 인터넷이라고 하죠. 접속을 할 때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설 IP들을 받아서 이번에는 뭘로 바꿔줘요? 공인 IP로 바꿔서 보내는 기능도 해야 되겠네요. 즉,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외부 IP를 받아서 사설 IP로 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거를 DHCP 할당이라고 합니다. 사설 IP에서 외부 IP로 나갈 때는 공인 IP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NET라고 합니다. 결국 공유기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유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경우 이 DHCP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사설 IP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할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유기가 자동으로 할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바로 공유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베테우스가 공유기를 하나만 쓰는 것이 좋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유기를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 와이파이가 안 터질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